뜨거운 물이 끊기거나 인터넷이 느려지는 것 때문에 자주 속상해하며 이를 비극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알게 될 사실을 들으면 당신의 집이 가장 아늑한 천국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특별한 준비 없이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치명적인 실수와 같은 행성의 구석들이 있으며 그곳의 공기는 너무나도 짙고 위험해서 부엌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극한 조건을 가진 도시들을 여행할 것이지만 이 목록의 마지막 장소들은 진정한 강인함의 시험장으로 사람들이 모든 역경을 딛고 살아남는 곳입니다. 특히 우리 여정의 13번째 지점은 충격적인데 차가운 금속 조각이 인간의 건강이나 심지어 생명보다 훨씬 더 귀중하게 여겨지며 그곳을 떠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페인에서 시각적인 충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달루시아 지방에는 세테닐 데 라스 보데가스라는 작은 마을이 숨겨져 있는데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서도 폐소공포증을 유발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어깨에 파묻게 만듭니다. 이곳 주민들은 거대한 현무암 바위 안에 집을 지어 자연과 위험한 게임을 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바위는 수톤의 검은 차양처럼 거리 위에 걸쳐 있습니다. 이것은 운석 충돌에 관한 재난 영화의 세트장이 아니라 침실과 주방의 지붕이 기와가 아니라 수백만 킬로그램의 고대암 석으로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이런 집에서 깨어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눈을 뜨면 하얀 천장이 아니라 거칠고 거대한 돌이 바로 위에 있어 언제든 숨을 쉬며 내려앉을 것만 같습니다. 고대 건축가들은 완벽한 기후 조절을 위해 이 이상한 방식을 선택했는데 여름에는 돌이 타는 듯한 더위로부터 보호하고 겨울에는 내부의 열을 견고하게 유지합니다. 이런 구조물은 수세기 동안 불에 타거나 도구로 파괴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역할을 했지만 이 명암에는 관광객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섭도록 어두운 이면이 있습니다. 돌 아래 삶은 영원한 습기와 빛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일부 거리에는 태양광선이 결코 닿지 않아 타는 듯한 더위에서 단 1m 떨어진 곳에 영원한 황혼의 왕국을 만듭니다. 지속적인 그림자는 곰팡이를 유발하며 골목길을 걷다 보면 이 거대한 덩어리가 붕괴될 수 있는 침식과 미세 균열에 대한 집착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역사는 돌이 거주자들을 배신한 사례를 기억하며 이곳의 삶은 고층 건물 크기의 다목노스의 검 아래 존재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물리학의 정직한 약속에 의해서만 유지됩니다. 이제 세계의 다른 끝, 호주 사막의 심장부로 이동해 봅시다. 그곳 풍경은 전 지구적 재앙의 결과나 화성의 버려진 기지를 연상시키며 눈에 띄는 생명체가 전혀 없습니다. 내비게이터에 따라 목적지에 도착하지만 도시는 없습니다. 눈앞에는 붉은 먼지, 마른 관목, 그리고 뜨거운 모래에서 바로 솟아오른 이상한 환기관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곳은 쿠버패디, 오팔의 세계 수도로 치명적인 기후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깊숙이 내려가 현대 동굴 주민으로 변해 타는 태양을 피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온도가 50도 이상 올라가고 아스팔트가 녹으며 기계가 작동을 멈추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은 지하 몇 미터 깊이에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아래는 영원한 고요와 약 23도의 안정된 온도가 유지되어 에어컨 없이도 생활할 수 있으며 거주를 위한 완벽하지만 무섭도록 폐쇄된 미기후를 만듭니다. 이 지하주택 내부에는 비좁은 굴이 아니라 높은 천장, 플라즈마 TV, 인터넷이 갖춰진 호화로운 아파트가 숨겨져 있으며 유일한 단점은 창문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시계나 뜨거운 지상으로 올라갈 용기를 내기 전까지는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비가 오는지 햇빛이 비치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지하 인프라는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여기에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 바위에 새겨진 교회, 바, 미술 갤러리, 심지어 관광객들이 벙커 주민처럼 느낄 수 있는 호텔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가장 놀라운 장점은 수리입니다. 새 방이 필요하면 그냥 해머 드릴을 들고 벽을 뚫으면 되고 운이 좋으면 귀한 오팔 광맥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표면은 치명적인 위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보물 사냥꾼들이 남긴 수천 개의 깊은 광산으로 파여 있으며 손전등 없이 밤에 걷는 것은 심연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건조한 지옥을 떠나 물의 세계로 우리는 인도 북동부로 향합니다. 그곳은 낭만적인 이름, 구름의 거처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끝없는 습기로 가득한 시험장입니다. 모실람은 공식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습한 곳으로 인정받았으며
비가 몇 시간씩 오는 것이 아니라 몇 주, 몇 달 동안 끊임없이 내리며 땅에 물의 장벽을 쏟아붓습니다. 이곳의 연간 강수량은 리우의 유명한 그리스도상도 허리까지 잠기게 할 정도이며 삶은 곰팡이와의 끝없는 싸움으로 변합니다. 미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소는 철제 지붕에 떨어지는 빗방울의 우르릉거리는 소리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무언가라도 들을 수 있도록 소리쳐야 합니다. 습기는 어디에나 침투합니다. 옷은 절대 완전히 마르지 않고 전자기기는 즉시 산화되며 현지인들은 가만히 있으면 이끼가 바로 자라기 시작한다고 농담합니다. 바람 때문에 우산은 쓸모없어 주민들은 대나무로 만든 이상한 짠 갑옷을 입는데 이는 그들을 거대한 거북이나 판타지 영화 속 생물처럼 보이게 합니다. 콘크리트가 썩는 환경에서 사람들은 고무나무 뿌리로 다리를 키우는 법을 배워 살아있는 다리를 만들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유기적 구조물들은 수세기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자연과의 독특한 협력 사례를 보여주지만 이곳의 삶은 산사태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젖은 변압기 폭발로 인해 집들이 전기를 잃는 문제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습한 정글에서 우리는 얼음 같은 북쪽 슈피츠베르겐 군도로 옮겨가는데 눈부시게 하얀 눈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집들이 서 있으며 그 외관 뒤에는 미친 법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농이어시에서는 법률이 다른 곳에서는 터무니없게 보일 조건들을 규정하는데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국가 법령 수준에서 도시 내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은 땅을 거대한 냉장고로 만들어 시체가 부패하지 않고 묘지가 생물학적 폭탄이 되어 과거 세기의 위험한 바이러스를 활성 상태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중병에 걸리거나 구령이 되면 즉시 비행기로 본토로 대피시키는데 현지 묘지는 70년 넘게 폐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엄격한 규칙은 정착지 경계를 떠나는 모든 사람이 대구경 소총을 소지하도록 요구하는데 이곳에는 북극곰이 사람보다 많고 매우 공격적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과학과 함께 사격을 배우고 부모들은 유모차를 끌면서 어깨에 카빈총을 메고 다니며 갑작스러운 포식자 공격에 대비해 집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먹히는 위협 외에도 주민들은 4개월간의 완전한 어둠인 극야를 견뎌야 하며 이는 수면과 시간인식을 방해하는 정신적 가장 큰 시련이 됩니다. 태양이 마침내 3월에 돌아오면 도시 전체가 거리로 나와 이 사건을 축하하며 이곳에서는 일반 고양이를 키우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습니다. 얼음 같은 침묵을 떠나 우리는 마닐라의 답답한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데 주택 위기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고인의 영원한 안식처로 지정된 곳에서 피난처를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북부뮤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공포영화의 세트장이 아니라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실제 집으로 산자와 죽은 자가 공간을 공유합니다. 산책로를 걷다 보면 슬픈 침묵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 켜진 텔레비전 소리, 대리석 영묘와 십자가 밑에서 직접 요리되는 구운 음식 냄새가 납니다. 빨래가 묘비 사이에 줄에 널려 있고 학생들은 석관 위에서 숙제를 하며 가문 납굴당 안에는 소파와 선풍기가 놓여 있어 무덤 사이에 초현실적인 아늑함을 만듭니다. 이것은 이상한 공생관계입니다. 가난한 가족들은 무덤을 돌보고 파손자로부터 보호하며 그 대가로 부유한 고인의 콘크리트 집에서 무료로 살 권리를 얻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이웃관계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이 잔인한 세상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산자뿐이라고 철학적으로 말합니다. 묘지의 벽은 역설적으로 외부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며 자체 상점, 이발소, 거리 전봇대에 불법으로 연결된 전기를 갖춘 도시 안의 도시를 만듭니다. 명절에는 두 세계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고인의 친척들은 무덤 위에서 피크닉을 열고 이 묘비를 식탁으로 사용하는 이들과 식사를 나눕니다. 겉보기에는 활기차지만 이는 가혹한 생존입니다. 차가운 돌 위에서 자고 하수시설이 없으며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묘지를 유일한 놀이터로 여깁니다. 절대의 답답함에서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추운 대도시인 야쿠츠크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는 영하 20도가 따뜻한 날씨로 여겨지고 아이스크림을 거리에서 바로 먹습니다. 인점한 겨울은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온도이며 공기가 무겁고
얼굴을 물리적으로 때리는 듯하며 무거운 콘크리트판처럼 폐를 태웁니다. 코 안의 습기는 즉시 얼어 날카로운 바늘로 변하며 너무 천천히 깜박이면 속눈썹이 얼어붙어 손 도움 없이는 눈을 뜰 수 없게 된다. 금속 태양경을 착용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다. 금속이 즉시 식어 피부에 달라붙어 액세서리를 얼굴에서 때려 할 때 피부가 벗겨진다. 자동차 소유는 퀘스트가 된다. 10월부터 4월까지 엔진을 끄지 않는데 30분만 멈춰도 오일이 쓸모없는 젤로변에 차를 망친다. 운전자들은 열을 보존하기 위해 두 번째 앞유리를 테이프로 붙여 봄이 오기 전까지 차량이 얼음 조각상이 되는 것을 막으려 수톤의 연료를 태운다. 도시 건축은 영구 동토층에 지배된다. 모든 건물은 집의 열이 땅을 녹이지 않도록 높은 말뚝 위에 서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지거나 갈라진다. 통신관 파이프는 땅에 묻을 수 없어 거대한 절연뱀처럼 거리를 따라 뻗어 있으며 배기가스에 짙고 불투명한 안개로 둘러싸인 미래적인 풍경을 만든다. 이 우유 젤리 속에서 시야는 몇 미터로 줄어들고 사람들은 거의 촉감으로 공간을 파악하며 모피에 쌓인 유령처럼 거리를 이동한다. 현지 시장은 냉장고가 필요 없다. 생선과 고기는 돌처럼 단단하게 진열대에 놓여 있고 우유는 팩이 아니라 얼음 조각으로 판매된다. 여기서는 패션이 생존의 자리를 내준다. 일반 자켓만 입으면 15분 만에 얼어 죽을 위험이 있어 천연 모피와 술록 가죽 부츠가 필수다. 얼음 지옥을 지나면 카이로의 만샤야트 나시르 지역에 도착하는데 그곳은 아스팔트 대신 썩은 쓰레기층이 발 아래에서 질척거리고 공기는 견딜 수 없는 악취로 가득하다. 여기 주거용 건물의 1층은 상점이나 아늑한 현관이 아니라 악취나는 폭포처럼 열린 창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대한 쓰레기 창고입니다. 발코니에는 꽃 대신 더러운 플라스틱 더미가 말려 있고 지붕에는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처리하지 못한 유기물 찌꺼기를 먹는 돼지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6만 명의 자발적으로 거대한 카이로 전역에서 쓰레기를 수집하며 쓰레기장에서 삶을 영위하는 자발린 공동체가 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남성들은 낡은 트럭이나 당나귀가 끄는 수레를 타고 부유한 지역으로 나가 집 거실에 바로 쏟아붓는 수톤의 쓰레기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후 여성과 아이들이 장갑 없이 허리까지 쓰레기에 앉아 플라스틱, 종이, 금속을 손으로 분류하며 여러 더미로 나눕니다. 냄새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썩은 음식, 거름, 배기가스가 섞인 40도 더위 속에서 준비되지 않은 관광객은 1분 만에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 비위생적인 광경을 보면 공포를 느끼지만 실제로는 서구의 첨단 공장을 능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쓰레기 재활용 기계입니다. 현대 공장이 쓰레기의 절반도 처리하지 못하는 반면 이 빈민가 사람들은 가져오는 쓰레기의 90%까지 재활용하는 데 성공합니다. 유기물은 가축 사료로 사용되고 종이와 플라스틱은 공장에 넘기며 헝겊은 카펫으로 만들어 평범한 먼지에서 돈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성공의 대가는 끔찍합니다. 감염률은 최고조에 달하고 쥐는 고양이 크기이며 지역 주민들의 평균 수명은 극도로 낮습니다. 이 폐쇄된 세계에는 바위에 새겨진 거대한 동굴 사원이 있어 일요일마다 사람들이 더러움에서 씻고 순대게 옷을 입고 찾아온다. 쓰레기 도시에서 우리는 민칭으로 이동하는데 그곳은 무자비한 사막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사람들에게 아무런 기회도 남기지 않고 잠식하고 있다. 이 녹색 오아시스는 서로를 향해 기어오는 두 개의 모래괴물 사이에 끼어 있어 이 괴물들이 합쳐져 길을 가로막는 도시를 삼키려 한다. 바람은 여기서 끊임없이 불어와 유명한 검은 폭풍을 가져오는데 수킬로미터 높이의 모래벽이 지평선을 가려 낮을 깊고 어두운 밤으로 만든다. 바시거리는 0으로 떨어지고 바람 소리가 목소리를 삼키며 미세한 먼지가 테이프로 막은 틈새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와 음식과 폐에 쌓인다. 주변은 문명의 묘지를 연상시키는데 창문이 깨진 유령 마을들이 있어 모래 언덕이 안으로 기어들어가 가구와 가족의 추억을 삼킨다. 이미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나 환경 난민이 되었는데 지하수가 없는 모래에서 식량을 재배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남은 사람들은 게릴라전을 벌이며 모래 위에 지프로 된 사각형을 손수 놓아 모래 언덕을 고정하고 치명적인 진격을 1미터라도 막으려 한다.
거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걸으면 운명이 정해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자연은 인내심이 많아. 문제는 모래가 마지막 지붕 위로 언제 덮일지 뿐이다. 사람들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면 다음 장소가 완벽한데 그곳에 가기 위해 모든 물류 지옥의 고리를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린란드의 일로코르토르미우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반구에서 가장 고립된 도시로 도로가 전혀 없어 우주정거장에 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곳에 가는 방법은 헬리콥터뿐이며 식료품을 실은 배는 1년에 몇 달 동안만 얼음을 뚫고 들어와 1년치 물자를 내립니다. 7월에 좋아하는 칩이나 치약을 사는 것을 잊었다면 다음 여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배달 서비스가 전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채식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바위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직접 잡은 물개, 바다코끼리 또는 야크가 될 것입니다. 주요 위험은 배고픈 북극곰으로 음식 냄새에 이끌려 거리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사람을 단지 먹잇감으로 인식합니다. 현재 아이들은 학교 모퉁이에서 포식자를 만나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시간이 몇 초밖에 없기 때문에 읽기 시작하기 전에 무기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이곳에는 제대로 된 병원이 없으며 폭풍이 불면 헬리콥터로 대피할 수 없어 얼음 사막 한가운데서 고통과 홀로 남게 됩니다. 도시는 개 짖는 소리만이 깨뜨리는 절대적인 고요함에 짓눌리고 하늘은 북극광으로 빛나며 절벽 끝에 위치한 인류의 마지막 전초기지를 밝힙니다. 이제 에어컨을 점검하세요. 우리는 생물학적 한계 때문에 과학자들이 공식적으로 인간 거주 불가능 지역으로 분류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파키스탄의 제이코바바드 도시는 이미 종말 상태입니다. 여름에는 온도계가 꾸준히 50도 이상을 가리키며 아스팔트를 검은 액체 반죽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금속문 손잡이를 보호 없이 만지면 즉시 2도 화상을 입으며 새들은 때때로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데 이는 그들의 심장이 비행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열기가 아니라 습도에서 옵니다. 보통 땀은 증발하며 우리를 식히지만 여기서는 이 구원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완전히 고장나 작동을 멈춥니다. 뜨거운 사막과 습한 바다 사이에 끼인 공기는 뜨거운 수프처럼 변해 인간의 몸이 물리적으로 식을 수 없게 되어 치명적인 과열로 이어집니다. 과학자들은 일정 한계를 넘으면 그늘에 앉아 물을 마시는 건강한 사람도 몇 시간 내에 죽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 이는 그의 장기들이 문자 그대로 내부에서 삶아지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거리들이 죽어가고 생존은 코너에서 판매되는 얼음 덩어리에 달려있는데 이는 칵테일용이 아니라 과열된 아이들을 물리적으로 식히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기 공급 중단은 최대 18시간 지속되어 선풍기 없이 답답한 밤을 보내게 하며 온도는 약간만 떨어져 많은 이들이 젖은 땅에서 잠을 청하게 만듭니다. 부유층은 태양광 패널이 있는 벙커에서 살아남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진흙과 거름으로 만든 벽에 의존하며 여기서 재정 상태가 문자 그대로 당신의 수명을 결정함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열기에서 러시아 북극의 기술적 악몽으로 뛰어듭니다. 노릴스크, 육지로 접근할 수 없어 비행기나 쇄빙선으로만 갈 수 있는 고립된 도시섬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 즉시 금속과 유황의 맛이 느껴지는데 현지 공장들이 맨델레프 주기율표 전체를 채굴하며 이산화물 구름을 도시 주민들의 배로 직접 배출합니다. 겨울눈은 석탄 먼지로 인해 검게 내리거나 금속 산화로 분홍빛을 띠며 강들은 때때로 화학 폐수로 인해 피처럼 붉게 물들어 성경의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이곳의 자연은 항복했다. 주변 수킬로미터에 걸쳐 숲은 바늘 없는 그을린 해골 형태로 서 있으며 산성비가 모든 유기 생명체의 흔적을 녹여낸 죽음의 지대를 형성한다. 이곳의 생명은 평균적으로 정상보다 10년이나 짧으며 호흡기 질환이 일상적이지만 사람들은 높은 tuk부의 급여와 연금을 대가로 건강을 바치며 남아있다. 환경 문제 외에도 검은 눈보라는 주민들이 집 사이에 팽팽히 걸린 밧줄을 잡고서야 겨우 현관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다. 이제 영화 세트장처럼 보이는 열대 낙원을 상상해보라. 그러나 이 푸른 섬은 실제로 태평양에 떠있는 시한폭탄이다. 아우가시마는 지질학적 마트리오시카 인형과 같다. 또 다른 화산 안에 있는 활화산으로 작은 마을이 외부의 가파른 절벽과
내부에 연기 나는 분화구 사이에 끼어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해변이 없는 요새로 강한 파도로 인해 페리가 자주 접안하지 못하며 유일한 신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한 번에 9명만 태울 수 있는 헬리콥터다. 과거 분화는 이 돌로 된 그릇을 덫으로 바꾸었고 주민 절반이 불과제에서 탈출할 수 없는 험준한 절벽 때문에 사망했다. 오늘날 주민들은 매일 러시아 룰렛을 하듯 산이 활화산 상태임을 알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새로운 폭발이 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라고 주장한다. 지역 주민들은 지열중기를 이용해 집을 난방하고 특수구역에서 음식을 조리하며 소금을 생산하는 등 위험과 평화롭지만 치명적인 조화를 이루며 괴물을 길들였다. 밤에는 섬이 신비롭고 무섭게 느껴진다. 땅이 당신 아래에서 숨쉬는 것을 느끼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모든 주민을 대피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세계 정상에서 결승점에 도달합니다. 이곳에는 5만 명의 사람들이 부의 환상적인 희망을 위해 자발적으로 산소가 없는 얼음 지옥에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라린쿠나다에서 해발 5km 높이의 공기는 매우 희박하여 매번 숨을 쉴 때마다 달리면서 빨대를 통해 숨쉬려는 시도와 같아 지속적인 두통을 유발합니다. 여기에는 도로, 하수도, 상수가 없으며 폐기물은 거리에서 얼어붙어 진흙, 쓰레기, 유독 화학물질과 섞여 악취나는 얼음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사람들은 녹슨 골판지로 만든 난방되지 않은 오두막에서 영하의 온도 속에 살아가며 오직 이 생명 없는 산의 깊숙한 곳에 숨겨진 금빛에 이끌려 움직입니다. 간부들은 끔찍한 환경에서 30일 동안 무급으로 일하며 31일째 되는 날에만 자신이 어깨에 지고 갈 수 있는 만큼의 광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금을 추출하기 위해 광석을 수은으로 태우는데 이 과정에서 신경독성 증기를 방출하여 뇌와 신장을 서서히 파괴하고 50세까지 장애인으로 만듭니다. 이곳은 법이 통하지 않고 범죄가 처벌받지 않으며 발견된 금괴가 어두운 빈민가 미로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공격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생명은 금속 1g보다도 더 싸며 검은 눈과 지친 얼굴들로 이루어진 풍경은 인간의 탐욕과 신체적 인내력의 절대 한계를 보여줍니다. 100만 달러를 받고 이곳 중 어느 곳에서든 일주일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편안한 소파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치로 느껴지나요? 자신의 안전을 소중히 여기고 고향의 따뜻함을 즐기며 다음번에 우리가 지구에서 가장 무서운 폐허를 탐험할 때 함께하세요.